안녕하세요. 식금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오늘은 9월 19일이고요. 의대생들하고 의대 교수들 그리고 전공의들까지 정부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어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이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몇 마디를 좀 한번 거들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심지어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 거부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는 걸 보면서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들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광복절에 진행됐었던 광화문 반정부 집회 때문에 수도권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와중에 진행됐었던 진료 거부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황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또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도 내리고 또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고발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사용을 하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174명 사직서, 전원 사직서 제출, 또 전북대학교 181명 전원 사직서 제출,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계속 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진료 거부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간접 살인인 거죠. 그리고 사실 단체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집단 휴진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서, 그 말은 정부의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박성 사직서를 제출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전공의에서만 끝나지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거들어줬었습니다. 어떤 교수는 제자들이 환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피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공의들하고 함께 집단 행동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근데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의 의대 학장으로 있는데, 이분은 사실 예전에 백남기 농민 사인을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허위 기재를 한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수준이 이 정도라서 그런지 사람의 생명보다는 본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떠들어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환자를 볼모로 잡는 걸로도 모자라서 의대생들이 시험도 안 보겠다고 국시 거부를 하는, 스스로 전체 유급 맞나요? 유급을 자처한 상황인데, 이거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나 의사 때려치겠다, 의사 안 할 거야, 이런 협박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수가 부족한데 더 부족해봐라 한번, 나 의사 안 할 거야, 이런 협박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저는 때려치던 말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때려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와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데, 근데 이미 의대생, 전공의,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전부 다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서 그런 말 할 때마다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국시 거부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환자가 우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일부의 의사들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집단 행동을 지켜보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저렇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그런 파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아무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의대 정원 확충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사를 찾아봐도 의사 입장들만 많이 알려져 있지 그 반대의 입장들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의 생각도 거의 없어요. 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또 왜 공공의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분들은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합니다. 일단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OECD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3명이고 OECD 평균은 3.4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의사들이나 전공의 교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꼴등인데도요. 근데 사실 그 2.3명이 한의사분들도 포함된 거랍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은 한의사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또 의사들도 작년에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에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의사와 한의사는 학문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 의사와 수의사가 구분이 되듯이 의사와 한의사도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분들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외를 해보면 1.9명으로 줄죠. 원래 꼴등인데 그냥 어마어마한 꼴등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숫자인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인구를 5100만 명으로 가정하고 간단하게 산출을 해보면 인구 대비 OECD의 평균 의사수보다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76,500명이 부족한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대가 정원을 3,000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3만 명이거든요. 이 3만 명이 그대로 의사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46,5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플러스 매년 4,650명이 더 필요한 거죠.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로 뽑아서 10년 동안 돌려도 OECD 평균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OECD 평균 의사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나온 숫자죠. 그래서 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 수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7.6명인데 이마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OECD의 평균은 12.6명인데 우리나라보다 높죠, 훨씬. 근데 심지어 한국과는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의 의학계열 졸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지금의 3.4명에 멈춰있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고, 또 한국은 졸업자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만 갈수록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죠. 그래서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대 정원을 연간 4,000명도 아니고 40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걸 부족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의사들은 언제나 의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90년대에는 0.8명, 00년에는 1.3명 의사수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사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심지어 의사인력 과잉이 될 거니까 의대 정원을 30%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사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시키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임상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 정도가 높으니까 현재의 상승률과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임상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해서 2013년부터는 OECD의 수치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의사 인력 초과잉 상태가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는데 어차피 인구가 더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무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이라고 합니다. OECD의 평균 기대 수명을 이미 넘어섰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구 분포가 높은 세대의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의사 수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진료 횟수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요는 늘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태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환자의 진료와 입원이 더 많아지고 그 와중에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줄고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아무튼 인구 증가율보다는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에서 1위랍니다. 1위예요.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근데 의사들은 자, 이 자료를 근거로 봐라. 의사 수가 부족해도 진료 건수가 많으니까 사실 부족한 게 아닌 거다. 이거는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로 좋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나 와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어. 누구나 와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가제,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가가 증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공급자들이 과잉 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거라서 진료 건수로는 의사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OECD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과잉 진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저도 병원 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수술 권유도 받고. 아무튼 그러면 평균 입원 일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서 공적 보장성이나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을 볼 때 의사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좋지 않은 거고,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 지리적인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주장하는 그 단순한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사실과 거리가 먼 거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다 빠진다. 정작 진짜 생명하고 연관된 수술과에 의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다. 또 의사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인력 분포의 문제이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국정 교수를 예로 들면서 기피학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수가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더 주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의료 수가 몇 푼을 올려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사들은 수가를 올리는 게 마치 모든 것을 의료 체계가,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수가 인상으로 병원들이 수익을 창출해야만 바이탈과가 확장이 되고 유지될 거라고, 그 말에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지원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2009년부터 수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가 흉부외과 분야 수가 100%, 그리고 외과는 3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년 뭐 700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들의 기피 현상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제 단순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바이탈과의 지원이 적은 이유는 그냥 위험 부담을 안고 의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싶은 뭐 그런 거? 근데 전국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6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지만요. 더 올랐겠죠? 의사들이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지방에 의사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최근에 계약한 지방의료원 의사의 연봉이 5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데려가는 거죠. 지방 병원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국 지방의 공공의료의 붕괴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가가 모자라서 지방 중소병원이 망하는 게 아니라 병원은 많지만 의사는 적고, 의사들이 지방을 기피해서 인력난이 생기고, 인력난으로 인한 지방의사의 연봉이 치솟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수도권에 의사 자리가 많이 남아서인 겁니다. 의사가 수도권에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의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직종들하고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지방의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공공병원을 설립을 해도 의사들이 서울에서 안 내려오는 이 상황은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가 현실화 같은 어떤 의료 체계의 전반적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의사가 되려면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정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내용들, 수가 인상 같은 이런 내용들과는 다르게 의사수를 늘리는 거는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숫자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OECD 꼴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 주장에 당위성까지 부여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대충 의사수가 부족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보신 분 중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그냥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